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한마디 말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가볍게 던졌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베고 돌아와 결국 관계의 실타래를 끊어놓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상대는 그 말을 곡해했고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은 상황 탓으로, 타인의 행동은 성격 탓으로 본다. 이 말처럼 내가 한 말은 별뜻 없었지만 상대에겐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기대와 해석이 터붙기 마련이고, 그래서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곤 합니다. 말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생각보다도 먼저 튀어나와 버리는 순간이 있고, 그 말은 다시 담을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특히 중년이 넘은 지금 우리가 쌓아온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닙니다. 말의 무게, 말의 방향, 말의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됩니다. 이제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의 시작은 왜 침묵보다 말이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말의 시작을 되짚어보며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언어의 힘에 대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의 칼날을 무심코 휘두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것은 바로 험담입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은 통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언젠가 상대의 귀에 도달하고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부메랑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던진 말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어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험담은 타인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자신의 신뢰도까지 깎아내립니다. 특히 중장년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이 아닌 평판의 연결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모습은 나의 신중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함께 있던 사람들조차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대상이 그 사람이었다면 내일은 내 이야기도 그렇게 오르내릴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신의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비난할 때 그 말에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 험담 속에는 종종 우리의 질투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말로써 해소하려 하면 결국 말은 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됩니다. 가까운 이들과 진심을 나누고 싶다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대신 지금 내 안의 감정이 무엇인지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말이 10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는 늦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은 의도하지 않아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상대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심결에 혹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그 약점을 건드리는 말을 내뱉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너는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 친밀함은 신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취약함이기도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그동안의 배려와 사랑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에 대한 농담, 가정환경이나 학력, 자녀 문제, 건강 상태 같은 이야기들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던져졌더라도 듣는 사람에겐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과거의 실패, 현재의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시기의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보여도 때로는 비난처럼 들릴 수 있기에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드려지기 싫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존중하지 못한 채 내 입장만으로 말을 꺼낸다면 관계는 금세 균열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경계라고 표현합니다. 서로의 영역을 지키지 않은 말, 그것은 침범이 되고 공격이 됩니다. 어떤 말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전달되면 그건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의 민감함을 알아차리고 그 선을 지켜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말,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말.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후자를 선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가 아는 것을 먼저 말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듣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에 익숙해졌고 그 말들은 점점 오만함을 담기 시작합니다. 나는 틀릴 수 없다는 태도, 나는 다 안다는 말버릇은 결국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겸손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오만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생각보다 말에서 더 빨리 드러납니다. 상대는 내 말투에서 말의 맥락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챕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혹은 얼마나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지를 말 몇 마디로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태도를 말해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진정 필요한 말인지, 상대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말인지를 되묻는 습관,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시작점입니다. 침묵은 때로 부족함처럼 느껴지지만 오만한 말보다 훨씬 더 안전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말투, 단어 선택, 표현의 습관까지 모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때로 비속어나 거친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친밀함의 표시로 혹은 습관처럼 뱉어내는 말들 속에 우리의 진짜 얼굴이 비춰지곤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우리가 쌓아온 사회적 신뢰와 품격은 단 한마디의 말버릇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모임에서든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거친 말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상대에게 경계심을 심어줍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말의 품격이 곧 나의 품격이 됩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 표현이 무례하거나 투박하다면 상대에게 닿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의 품격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도 연결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향한 말에서도 절제와 배려를 담습니다. 비속어나 조롱, 무시의 언어는 순간의 감정을 해소해 줄 수는 있어도 결국엔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중장년의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경험과 깊이를 담은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단정하고 절제된 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떻게 남을지를 생각하며 말하는 습관, 그것이 품격 있는 사람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에는 분명한 말의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틈이 생기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가족, 정치, 종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관이자 정체성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핵심 신념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역은 논리보다 감정과 정체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조언이나 충고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가족에 대해 무심코 한 말이 평소에는 농담처럼 들리더라도 어느 날 그 말이 누적된 감정 위에 얹히면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정치적 입장 차이는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충돌이기에 대화를 통해 합의보다는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종교적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려는 태도 없이 논박하려는 말이 먼저 나온다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하고 관계의 온도는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말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어떤 것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더 깊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계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말은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단 한 번만 더 망설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남깁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왔을 때 꺼낸 말은 상대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감정 상태에서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우리는 이성보다 훨씬 더 많은 실수를 범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분했을 때, 억울할 때, 혹은 자랑하고 싶을 때 꺼낸 말은 대개 후회를 남깁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치 않게 상대를 비교하거나 자신의 과거를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땐 마리아로 시작하는 회상은 자칫하면 과거에 갇힌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라는 말은 상대의 현재를 부정하는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꿈이나 계획을 지나치게 말로 꺼내면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스스로에겐 실행하지 못한 책임감을 남깁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신중함의 표시이며 관계를 지키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언어적 절제라고 부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자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돈할 수 있는 힘.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말이 많아지는 것보다 말을 고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할까 말까 고민될 땐 말하지 않는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관계를 더 오래 가게 하는 가장 강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마디의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말들이 쌓여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말은 단지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의 힘, 험담의 파괴력,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말, 오만함과 무례함, 경계를 넘는 말의 위험성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꺼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말했습니다. 폭력은 단어로 시작된다. 그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 그 안에 담긴 태도와 감정이 관계를 지탱할 수도 부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돌리기도 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는다. 이 문장은 그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검증된 삶의 지혜입니다. 중장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말, 절제된 말,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말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며 그 말이 관계를 세웠는지 허물었는지 조용히 되짚어보는 시간. 그렇게 하루의 끝에 스스로에게 묻는 이 작은 질문이 내일의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